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105의 기출문제의 문제 5번 법인세 실무 덕산 기업은 안전유리 등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 및 도급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도급공사업이 잘 안 나왔었는데 여기서 아마 나왔네. 도급공사업. 당해 사업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법인 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기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장부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해서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 조정하시오. 작성 대상 서식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다 한번 해봤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그렇지, 그래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손익계산상 수익 금액이 나온 거죠.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이 공사 수익금이 도급업에 대한 거, 도급업. 공사 수익금이.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이니까 이제 이게 장부상 수익금액이죠. 장부상.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지? 여기 보니까 결산서상이라 나와 있죠. 결산서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상 공사 수익금액에는 다음과 같이 작업진행률. 요것 때문에 공사 도급업이 나온 것 같아요. 작업진행률에 가산돼야 하는 공사 수익금액이 누락되었다. 그러면 요거를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입력시 입력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는 들어가지만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 공사하며 도급자, 도급금액, 총공사 예정비, 해당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전기말 누적수익금액 예상에 누적수익 계상에 또 밑에까지 내용 가야 돼요. 그지? 여기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쨌든 지금 2번만 우리가 넣었다 치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들어가지만 부가세 값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일단. 3번 자료 보시면 기말결산 시 제품 판매 누락액이 있었으나 손익계산서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근데 부가세 수정신고는 뭐였다?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나왔으니까 그죠? 음. 얘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입력하게 되면은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신고했으니까 부가세 값에도 뭐가 돼 있는 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2번에서는 그냥 누락만 됐다고 나왔지 부가세 수정신고했다는 표현이 없고. 그 얘는 지금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세 값표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가대표준 내역 보시면 제품 매출액 25억 1천만 원. 여기는 사업상 증여 시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 700만 원 포함돼. 얘는 이제 무슨 공급이야? 간주 공급이죠. 얘는 간주 공급이고 부가세 값표에는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음.
여기 보시면 1번 자리에 공사 수익금이 얼마? 1억 7,820만 원. 부가세 갚아도 얼마? 1억 7,820만 원. 그러니까 지금 2번의 누락본이 부가세 가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2번의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세 가표에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음. 이게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 은근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법인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에 법인 조정일의 수익금액 조정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결산서장 장부상 수익금액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목에서 매출, 매출조의 제품 매출. 일단 매출은 무슨 금액이다? 수입 금액이다. 그 다음 매출조의 공사 수익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진행률에 의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들어가셔서 공사명이 제주도 지하철 공사, 보급자는 제주도 도지사. 보급 금액은 2억 원. 해당 사업연도 총 공사비 누적액이 8천만 원. 총 공사 예정비가 1억 원. 그래서 진행률이 몇 프로? 80%. 그래서 2억 원에 80%인 1억 6천만 원을 수익 금액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만 누적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그 이번 연도에 우리가 회사에서 공사 수익 금액 얼마 인식해야 되는데 1천만 원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치? 그 금액이 안 맞지. 이게 지금 누락됐다는 거니까 1천만 원이 누락됐다는 얘기겠죠, 그치? 애매하게 나왔다, 그치? 2억 원, 예정비 1억, 해당 연도 총 공사비 누적액 8천만 원. 그래서 80% 해서 1억 6천만 원에서 전국 수익 금액 1억 5천 빼서 1천만 원 단기회사 수익 계산액이 없잖아, 그치? 요 금액에 대해서. 근데 지금 손익계산서 1억 7,820만 원 있으니까 좀 애매하게 나왔다, 그치?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 기준 정통에 의한 수익금액은 없고요. 기타 수익금액 조정 가셔서 3번 자리에 있는 거 F2 눌러서 제품 매출 수익금액이 얼마? 220만 원. 원가가 200만 원.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우리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보시면 공사 수익금액이 얼마가 가산되고 1천만 원이 가산되고 제품 매출액에 220만 원 가산되고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감옥란에 공사 미수금 가속 1천만 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매출 누락 220만 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그다음 송금 산입이 입금부 산입에는 매출원가 가속 200만 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제 풀면서 그 2번 자료가 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면 공사 수익 금액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 2번 자료 자체가 아예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에 고정호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기준경비 코드로 묶어줘야 되죠. 위에는 제품 이게 뭐지 그 주 수익금액이 나온 거 따지면 주 제일 높은 거 자동으로. 그다음 그 밑에는 공사 수익금 기준경비 코드가 45 21 22. 그다음에 이번엔 영세일 매출이 없네요, 그지? 음. 그러면 공사 수익금은 지금 1억 8,820만 원이니까 부가세 납부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지? 아까 그 누락했던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셔서 부가세 가대표준 및 면세 수익금액이 26억 8,820만 원, 조종호 수익금액이 26억 9,120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공사 수익금액은 매출 누락분이잖아, 그지? 그지? 그 매출 누락분에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고,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음수로. 그래서 지금 공사 수익 금액은 부가세 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음수로 얼마? 마이너스 1,000만 원 넣고요. 그 다음에 4번 자료에 가면 사업상 증여 있어. 사업상 증여 시가 700만 원. 그지? 걔는 부가세 가표에는 들어가 있지만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은 아니죠. 걔는 사업상 증여 22번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양수도 얼마? 700만 원 넣으면 마이너스 300만 원만큼 차이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 음, 음. 거기 따로 있나? 그렇구나. 작업 진행률 차이가 따로 있네, 여기. 음. 얘도 따지면 공사 수익금도 매출 누락분이라서 여기다가 넣었는데, 여기 작업 진행률 차이가 따로 있네요. 그러면 요 금액을 0으로 하고, 작업 진행률 차이 28번에다가 마이너스 1,000만 원.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 그 다음에 2번 자료, 2번 문제.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을 한다. 전기 자본과 전입금 종료 일표에 선급비용이 단기적 증가에 얼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기적 증가는 전년도에 유고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양수면 무슨 산입? 입금 선입인데, 그리고 이 금액은 전기분 선급비용 50만 원이 단기의 보험기간이 만기가 도래한다, 그치? 그러면 다 이번 연도에 뭐가 되는 거야? 보험료가 돼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무슨 산입이? 송급? 산입이 나와야 돼요. 응? 선급비용 가대 가서는 무슨 조정적 오류? 자동 조정적 오류로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소 잡아서 입금 산입했다면 이번 연도에 무슨 산입이? 송급? 산입이 나와야 되고,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대 잡아서 전년도에 송금 산입이었다면 이번 연도에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차기 이후로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까지 영향 미친다면 이번 연도 거만 무슨 산입? 송금? 산입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전부 다 도래한다며. 이번 연도에. 그지? 이번 연도에 도래한다는 얘기가 뭐야, 다. 이 전체 금액이 다 이번 연도에 뭐라는 얘기야? 보험료란 얘기예요. 그 얘는 까먹기 전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중간에 선급비용 명세도 있어요. 네,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바로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에
예, 송금 산입에, 송금 산입에, 예, 전기, 선급비용, 가속. 전년도 입금 산입이었으니까 50만 원. 이번 연도에 무슨 감소? 유보 감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본사 보험료, 보험기간, 납부금액, 거래처, 선급비용 계정이 하나도 없고 공장 보험기간, 납부금액, 예, 그 다음에 선급비용 계정이 나와 있고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무슨 보험료? 선급보험료, 거래 내용은 다 무슨 보험이 하재? 보험. 2번에 써 있죠. 단기 하재 보험료네요. 그지? 하재보험 거래처는 예, 주식회사 F2 눌러서 하나, 하나보험 시작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치 지급액 6천만 원. 그러면 1월 계산했을 때 선급비용을 얼마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983만 6,065원 잡아야 된다는 얘기 1월 계산했을 때. 근데 회사는 선급비용 잡은 게 없으니까 세법보다 선급비용을 작게 잡았다는 거지 가속. 그러니까 저 금액만큼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선급보험료, 거래 내용은 하재보험, 거래처는 F2 눌러서 삼성.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급액은 9천만 원, 선급비용은 6천만 원 잡았어야 되는데 회사가 실제는 얼마만? 여기도 선급비용 가소 대상 나왔네, 그지? 가소 잡은 거만큼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 됐어요? 왼쪽 상단에 조정 명령 눌러서 각자 계산. 하나는 얼마였지? 29836 069 하나. 선급비용 가소 29836 935 이거 맞나? 29836 065 여러분들은 써놓고 하세요. 이거 선급비용 가소 입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예, 삼성 선급비용 가소 1,500만 원 맞나? 1,500만 원? 4,500만 원 4,500만 원 입금산입 예, 유보 발생 됐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급비용 가대 가소는 자동 조정 쪽 오르니까 예,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소 계상한 예, 입금산이 있거나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대 계상 송금산이 있으면 이번 연도에 바로 무슨 조정? 반대 조정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장하시고 받기 누르시면 되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단 대손 설정률은 몇 프로란다? 1%한다. 그러면 대손 설정률 1% 한다는 얘기는 실적률이 1%에 미달한다 이런 가정이에요. 당해연도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 전기월 대손충당금 기초대충이 얼마인데 1,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한도 초과한 금액이 얼마가 600만 원. 이게 부인한 금액이 있는 거죠. 그지? 대손충당금도 무등조정적 오르다 보니까 자동 조정적 오르다 보니까 얘도 무조건 전기대충 한도 초과도 이번 연도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 유호 감소가 돼야 됩니다.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 상계한 대손 충당금이 200만 원인데 8월 16일 날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어요. 그지? 음. 근데 이는 소면 상법상 무슨 소요가 음. 얘는 대손 요건에 충족한 거죠. 그러면 세무조정 안 나와. 그지? 요건 충족해서 대손 처리했으니까. 얘는 대손 처리 안 했을 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 대손 처리 안 했을 때. 대손 처리 했으면 조용히 나오지? 않는다.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 얘가 무슨 계상액? 단기 계상액이죠. 그리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750만 원이고 자 2번 자료 보니까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3억 원, 단기말 미수금 잔액은 2,500만 원 있고 전기 이전의 대손 처리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전기 이전의 대손 처리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유보금의 잔액이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료 을표에 700만 원이 남아 있대요. 이는 아직 대손 요건 충족하지 못했고 얘는 따지면 전기, 대손금, 부인 채권이 되는 겁니다.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니까 채권에서 빼주면 안 되는데, 그지? 빼줬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쓸까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감옥별 세무조정에 위에서 세 번째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있어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1번의 대손금 조정은 대손이 발생해서 무슨 충당금하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거나 또는 무슨 상각비 대손 상각비 처리한 거. 그래서 1번은 뭘 우리가 입력한다. 대손 처리 대손에 대한 해결 처리한 거 입력합니다. 1번은 대손 처리한 게 하나밖에 없죠. 8월 16일 1번 절을 8월 16일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외상 외상 매출금 채권 내역은 매출채권 대손 사유는 6번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200만 원. 근데 얘는 요건을 갖춘 거니까 무슨 에게 시인에게 20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 갔을까요? 두 번째 채권 잔액 가셔서 F2 눌러서 외상 외상 매출금이 장부상 채권 잔액이 3억. 근데 이 3억 원 속에는 여기 18번에 보면 기말하는데 대손금 부인누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부인누계만 적는 게 아니라 무슨 누계? 시 부인누계죠. 무슨 누계? 시부인누계. 그래서 시인됐던 거면 음수로 부인됐던 거면 양수로. 근데 3번 자료 가면 전년도에 그지? 대손 처리하는 금액 중에서 700만 원이 뭐 됐다? 부인됐다. 그지? 그럼 전기 부인에게 얼마 넣어줘요? 700만 원 양수로 넣어줘요? 시인됐던 걸 어떻게 넣어주고? 음수로 넣어주고. 근데 이 금액이 만약에 이번 연도 와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번 연도 와서. 그럼 단기 시인에게 또 얼마 넣어줘? 마이너스 700만 원 넣어줘요? 그러니까 전기 이전에 부인됐던 금액은 시인될 때까지는 계속 부인액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금액이 시인됐을 때 단기에도 또 시인액 또 넣어주면 상계 처리돼서 없어지는 거지. 이해 갔을까요? 됐고, 설정 대상 제외 채권은 없고, 두 번째 칸에 F2 눌러서 미수금. 미수금이 2,500만 원이고, 얘는 전기든 단기든 시부인 채권 없습니다. 설정된 채권도 없고, 그 세포성 채권 잔액은 얼마고? 3억 3,200만 원이고, 설정률이 기본율 몇 프로다 보니까 1%다 보니까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얼마다? 332만 원이 대손충당 한도액입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에 걔는 꼭 뭐가 나와야 된다? 기말대충이 나와야 돼요. 총회법에 의해서. 음. 실제 당기에 계상한 금액은 1번 자료의 세 번째 칸인가? 단기 설정 대손충당금 얼마? 450만 원이고 기말대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17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보충액은 130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보충액은 기말대충 1750만 원에서 단기 계상에 뺀 게 보충액이라는 거 항상.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332만 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얼마니까 1750만 원이라서 1418만 원은 무슨 초과? 한도 초과에. 그치?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이고 입금 선입의 조정은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 조정이에요. 기초대충이 얼마? 기초대충이 1번 자료에 1,500만 원이고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만 없다면 15번에 조정이 나오지 않는데 전년도 기초대충 얼마 중에 1,500만 원 중에 전기대충 한도 초과로 부인된 금액이 얼마 있기 때문에 그럼 600만 원 있기 때문에 세법하고 회사가 얼마 차이 날 수밖에 없다. 600만 원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인액 넣어줬을 때 600만 원 넣어줬을 때 요 금액이 15번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맞는 거 일단은 됐을까요? 됐나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사님이 송금불산입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418만 원을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고 송금사님이 입금불산입에는 대손 충당금 가다 한입에 얘가 따지면 전기대충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600만 원은 전년도에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거니까 이번 연도에 송금불산이 무슨 감소? 유보 감소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4번 자료 보겠습니다. 4번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회 하시오. 얘는 따지면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그지? 채, 비, 건,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신명 채권 증권이자는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환대 소득 이자를 주면서 원천 유수했다고 그러면 그 금액만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고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 불산 유보 발생이고 나머지 차감 지급 이자 중에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차감 지급 이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 이자 계산해서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 추천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상 내역이 나와 있고 자산부채 자본이 나와 있고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요거는 굳이 자료 안 줘도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단기에 상환된 차입금은 없고 국민은행 이자 그 다음에 12%짜리는 건설자금 이자인데 얘는 건설 중인 자산 처리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고 금융업 할인료, 신한은행 이자,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채권자 불명사채이자는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고 대표자에 대한 상유 처리합니다.
원천 인수했다고 그러면 무슨 유출이고 기타 사회 유출이고. 대표이사 김세무의 가짓금 관련 자료 2022년 10월 1일 대표이사 김세무의 개인주택 구입 목적으로 6억 원을 대여했대요. 그러면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거죠. 그지? 그지? 김세무한테 대여한 금액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 김세무의 정기와 가수금은 1억 원 있대요.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있으면 무슨 처리? 상계 처리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해당 가지급금의 가수금은 상환 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다. 약정이 다르면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다르면 약정이 다르면 상계 처리하지 않고 업무무관 부동산 내역 결산일만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 22년 11월 10일 회사는 업무와 관련 없이 토지를 3억 원에 취득했고 해당 토지 취득세 5천만 원을 무슨 가공가? 세금가 공가 단기 비용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그럼 이 5천만 원은 토지에 대한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이? 그건 이미 됐다는 얘기야. 송금불산입이. 그건 이미. 그럼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지금 토지에 대한 금액은 얼마 넣어줘야 돼? 3억 원 넣어줘야 돼? 3억 5천 넣어줘야 돼? 3억 5천 넣어줘야 돼요. 이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산으로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인정은 하되 업무와 무관하게 썼으니까 지급이자 무슨 불산이 소금? 불산이 하겠다는 얘기지. 이해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까지 됐나요? 됐을까요?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밑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밑에서 다섯 번째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 명세서 가셔서 예, 적수 입력 업무무관 부동산 하나 있죠.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몇 월 며칠 1월 1일 전기월은 1번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고 족수는 알아서 계산이 될 거고 됐나요? 예,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에 대한 거 얘도 전년도에 빌려줬으니까 1월 1일 전기월 금액은 6억 원이고 여기에 따른 무슨 금이 있어요? 가수금 가수금도 전기월 1월 1일 전기월 1번 금액은 1억 원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지급이자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가져서 첫 번째 이자는 8% 지급이자가 1천만 원 적수 계산은 알아서 되고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자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없고 그 다음에 12% 1,500만 원은 무슨 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10% 2천만 원 그 다음에 4% 4천만 원 그 다음에 6% 3천만 원 3천만 원은 무슨 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니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3천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지급이자가 1억 1,500만 원인데
3천만 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로 송금물산입하고 1,500만 원은 건설자금이자로 송금물산입하고 나머지 차감지급이자와 차감지급이자에 대한 적수 나왔고 차감지급이자 7천만 원 곱하기 업무무관 자산적수 7천만 원에 대한 차입금 적수가 4,830억 6억 2,500만 원 중에 업무무관 자산적수가 3,100 2억 5천만 원이니까 그 비율이 차지하는 금액만큼인 4,490만 5,660원은 무슨 불사임? 송금 불사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장 버튼 상단에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임 4,490만 5,660원은 송금 불산임 기타 사유수 처리하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3천만 원은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리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1,500만 원은 건설 중에 자산 처리해줘야 되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우리 그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 작성할 때 1번 자료가 있는데 그전에는 안 나왔어서 저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가 볼 때 채점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시면 적수입력 밑에 자기자본 적수 계산 있고요. 자기자본 적수. 재무 상태표상 자산이 10억. 1번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부채 총계가 3억. 자기자본이 7억. 자기자본 7억이고 납입자본금이 1억.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자본 적수가 7억에다가 365일 해서 255억, 2,555억이 나왔는데 이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급이자 현금물산에 가보시면 그치? 차입금 적수보다 업무가 자산 적수가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차입금 적수보다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더 많다면 내 돈 중에 일부도 그냥 업무와 무관하게 쓴 거다 그런 의미라서 여기서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늘어가 나왔으니까 넣어주시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고 이거 나오면 넣어주고 안 나오면 안 넣어도 상관없고 그치? 그 전까지 문제는 뭐라고 나왔었어? 자기 자본 적수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 계속 문제가 5번 5번 다음은 덕산 기업의 법인 차량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차량은 모두 영업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하시오.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소나타 자가 코드번호 취득인 취득가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세 52만 원. 그 여기서 여러분들 보험료는 단기분은 얼마라는 얘기야? 단기분은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지? 단기분 것만 가지고 따져줘야 돼. 단기분 것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으로 나온 거네, 그지? 자동차세, 보험기간, 운행일지 미작성. 운행일지 미작성하면 그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1,500만 원
단돈의 송금 산입입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네시스에는 렌트했고 102번, 임차일 월 렌트료가 132만 원. 근데 언제 지금 빌려온 거지? 9월달? 9월달? 그럼 9, 10, 11, 12 몇 개월치? 4개월치 곱하기 단기분 4개월 하면 132만 원에 4개월 하면 528만 원입니다. 렌트 기간, 유류비, 보험 기간, 운행일지 작성했고, 운행일지가 10,000km, 업무용 사용거리가 9,000, 업무 사용 비율이 90%. 거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에 감옥별 세무조정에 맨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부터 해줘야 되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 가셔서 첫 번째는 코드가 101번, 차량 번호는 27로 2727, 차종은 소나타 사용이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F2 눌러서 차량 운반고, 고정자산 코드는 안 나와 있고요. 취득일은 2022년 5월 1일. 경비 구분은 영업관리부니까 판매비야 관리비. 사용자 부서는 영업관리부. 누가 썼는지는 안 나왔죠. 그냥 임직원이라고 나왔지, 그지? 임차 여부는 자가. 임차 기간은 없고 보험 가입은 가입.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그 밑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운행 기록은 9. 정기월 누적거리 없고 출퇴근 사용 여부는 뭐 딱히 안 나왔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고. 됐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는 코드가 102번, 385, 2929. 제네시스 사용. 취득한 거 아니니까 1번과 2번은 상관없고요. 취득일자는 렌트나 리스했으면 렌트일 리스에 2023년 9월 1일. 경비 구분은 6번, 800번 때 사용자 부서는 영업관리부, 직책 성명 없고 렌트 2번. 임차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2년간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운행 기록 사용했고, 출퇴근에 사용한 거 안 나왔고, 그지? 따로 됐어요, 여기까지. 닫기 하시고,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하고, 업무 사용 비율,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취득가액이. 소나타가 3,400만 원이고, 보유 또는 임차 월수가 12개월이고, 감가상각비가 680만 원이고,
유류비가 200만 원, 보험료가 단기보는 100만 원이죠, 그지? 40만 원이 더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선비가 안 나왔고 자동차세가 52만 원. 그럼 얘는 전기이전에 취득했잖아, 그지?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전체 얼마예요? 1,032만 원. 근데 얘가 1,500 넘어 안 넘어? 안 넘으니까 업무 사용 비율 몇 프로? 100%? 100%? 만약에 여기가 2천만 원이라면 여기가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2천만 원이라면 업무 사용 비율 어떻게 따져요? 연간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얼마까지만? 1,500만 원까지만. 근데 실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2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7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 다 100%로 보는 거고 100%로 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680만 원, 그 다음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도한 금액이 352만 원 전부 다 업무 사용 금액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680만 원이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얼마야? 800만 원이죠. 그 금액 초과하지 않으니까 한도 초과액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송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총 주행거리가 만, 만. 업무 사용거리가 9천이니까 업무 사용 비율이 90%고 취득 안 했고 이번 연도 4개월치만 계산하고 임차료가 감가상각비 포함한 임차료가 132만 원에 4개월에서 4개월 맞나? 9, 10, 11, 12. 그지? 528만 원. 528만 원이고요. 거기에 70%. 528만 원에 몇 프로? 70%. 렌트는 70%를 감가상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류비가 얼마? 220만 원. 있을까요? 그럼 여기 748만 원은 임차료하고 유류비 포함한 금액이야.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임차료의 70%로 그냥 잡힌 것뿐이고. 근데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프로다 보니까 90%다 보니까 369만 6천 원에 90%만 업무 사용 금액에 업무의 사용 금액의 10%가 들어간 거고요. 748만 원 중에 748만 원 중에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369만 6천 원이니까 배를 뺀 나머지가 378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378만 4천 원에 90%인 340만 5천 원, 5,600원이 340만 5,600원이 업무 사용 금액이고 요 금액의 10%인 37만 8,400원이 업무의 사용 금액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사용 금액은 74만 8천 원이고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몇 개월 얼마다 보니까 연간 800만 원이다 보니까 800만 원에 4개월치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4개월치가 한 요 정도 되거든. 근데 지금 업무 사용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니까 3326 400이니까 마이너스 3326400 하니까 65만 9,733원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하겠다는 거지. 한도 초과. 이해 갔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소나타는 조정이 없었고요. 그지?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예, 제네시스 업무 미사용분 그냥 업무 미사용분이라고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74만 8천 원은 얘는 렌트한 거니까 송금불산이 무슨 유출? 기타 사유출 이거 기타 사유출 아니다. 업무 미사용분은 임직원이 썼으니까 임직원에 대한 상여 미안해요. 제네시스 업무 미사용분은 임직원이 썼으니까 송금불산이 상여고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액이 65만 9,733원. 이거는 기독자가 렌트 사업자니까 기타 사회이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105회 전산세무 1급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어요.